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1년 10월 4일 신박사의 이번 주 전략 시간입니다. 월요일날 대체 휴일로 이렇게 또 휴장이었는데요. 다들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는 굉장히 화창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을에 어떤 나들이도 즐길 수 있고, 코로나 또 좀 많이 확진자가 또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또 진입한다는 그런 정책의 기조 계속 정부가 발표하고 있고, 어쨌든 주식시장은 색깔의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가 오늘 의외로 좀 밀렸어요. 왜냐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이제 머크 회사에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어떤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게 나왔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또 반등을 좀 이뤄냈는데, 오늘 이제 아시아 시장이 좀 열리자마자 좀 밀렸죠. 그래서 그 이유도 한번 체크해보고,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오늘 헝다 사태 부분도 좀 불거졌던 것 같고, 어쨌든 연휴 뒤에 이제 강세 전망이 되는 그런 업종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머크의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머크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하게 이제 공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번역해서 한번 체크해드리고, 아시아 증시도 한번 점검해보면서 또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펼쳐지는 증시 전략들을 한번 구상해보는 그런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해외 증시부터 체크해볼게요. 지난 금요일 날 머크의 이제 치료제가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야, 이제 코로나 이제 우리가 정복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이제 나스닥이 급반등, 밑꼬리를 만들면서 마이너스 0.8%까지 밀렸지만 종가는 플러스 0.8%예요. 장중에 2% 정도의 어떤 변동을 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미국 증시는 머크의 치료제에 굉장히 환호했다. 다우지수는 1.4% 상승하면서 와우, 저점 대비 세게 올랐네요. 그리고 S&P 지수도 1.1% 상승하면서 밑꼬리 그리고 쫙 이제 뽑아 올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시아 증시도 좋을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오늘 열리자마자 니케이 증시 거의 1%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고점 대비 이제 2% 넘게 빠진 거죠, 결국. 1.1%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증시. 홍콩이 제일 많이 빠졌죠. 홍콩에 문제가 발생했고 헝다 그룹이 거래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공시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게 굉장히 불확실성을 준 거죠. 와, 이거 뭐 파산하는 거야? 이런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헝다 사태에 어떤 반응을 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흐름이었고, 홍콩이 2.3% 약세 마감. 대만 같은 경우도 그런 홍콩 사태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고, 또 기사들 보니까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런 어떤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영향이다, 약세 요인이다, 이렇게 좀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대만 증시도 오늘 0.98%, 1% 정도 약세로 마감하면서 아시아권 증시가 작지 않게 하락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휴장이었죠, 춘절로. 해서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게 마감하지 않는다면 내일 한국 증시도 조금 약세의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거 무슨 초급등주도 아니고 이게 15% 그리고 10%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경기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증시가 좀 불안정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WTI 쪽도 1% 오르면서 좀 이제 전고점을 좀 벗겨내고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리오픈에 관련된 바람이 좀 불고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들이 보다 더 좀 올라갈, 기름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만드는 것 같고요. 이 비행기 이제 앞으로 많이 뜰 거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게 좀 이해 가능하죠.
그럼 먼저 이제 머크의 이제 이 경구용 먹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소식을 한번 볼게요. 머크 홈페이지 가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만 발췌해서 보면요. 머크사의 이제 경구용 항바이러스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는 임상 3상의 이제 긍정적인 중간 분석에서 경증 또는 보통의 코비드19 환자의 위약과 비교해서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절반, 약 50%를 감소시켰다 해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또 발표를 했고, 중간 분석 결과 몰누피라비르를 받은 환자의 7.3%가 29일까지 입원한 반면 플라시보 치료를 받은 환자의 14.1%는 입원했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확연하게 좀 그 효능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평가되는 것 같고요. 머크는 가능한 빨리 미국에서 긴급 사용 허가를 이제 받고 신청하고 전 세계 규제 기관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승인될 경우에는 몰누피라비르는 코비드19를 위한 최초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될 수 있다 하면서 각종 언론에서는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위약을 받은 환자에서는 8명이 사망한 거에 비해서 29일째 몰누피라비르를 받은 환자에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있죠? 예, 거기에서 이제 권고를 한 게 FDA와의 어떤 협의하에서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환자 모집을 조기에 중단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은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증하고 있죠. 예, 무리 없이 승인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크 부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미국 FDA에 긴급 사용 허가 신청서를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며 전 세계 다른 규제 기관에 이 신청서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요것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 에너지 섹터, 리오폰 관련된 여행, 항공, 크루즈선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급등했는데요. 기사 좀 더 보면 이제 질병청도 우리나라 이제 질병청도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성구매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미 이제 잡아놨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게 승인 받으면 아마 일부 그 물량을 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머크 같은 경우는 하루 2알씩 5일간 복용하는 게 이제 복용 방법인데, 한 명당 약값이 한 92만원 정도로 지금 측정된다고 해요. 각 국가별로 좀 다르게 측정한다고 해요. 소득에 따라서. 그래서 요 정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볼 부분은 머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고, 또 경구용 먹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화이자도 지금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스위스의 로슈도 3상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는 치료제들이 계속적으로 임상을 발표하면서 좋은 내용으로 발표하게 되면 사실상 다른 치료제, 특히나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각각의 이제 어떤 사용 방법이라든지 어떤 타겟층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는 조금 게임 체인저 성격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셀트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코로나 치료제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서 주가가 올랐던 그런 어떤 바이오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셀트론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상 셀트론의 모멘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성장이 있어가지고 지대한 역할을 가지는 그런 분야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트랙 레코드를 쌓은 거죠. 신약을 만든. 그 정도로도 큰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정도는 이 항체 치료제 타겟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으로 가는 어떤 환자, 중등증 환자에게는 정도 항체 치료제의 어떤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고, 경증에 대해서 아마도 이 먹는 치료제가 아마 장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셀트론에 대한 전략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셀트론은 그룹과 셀트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질병관리청이
성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머크를 통해서 먹는 치료제 중간 임상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다. 성구매를 이제 요청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또 임상 결과를 통보받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승인받으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 같고요. 사망률 감소와 특히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았죠. 그 부분이 긍정적인 결과로 생각한다 하면서 질병청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FDA 승인은 아마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 파우치 미국의 이제 전염병 연구소장도 가능한 빨리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책임자들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세계 최초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머크는 올해 안에 1000만 명분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고 6월에 이미 170만 명분 성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도 비공개 성구매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물량 확보를 위한 각국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미리 오퍼를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는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질병청은 머크뿐 아니라 미국 화이자 로슈하고도 먹는 치료제 성구매 협의를 하고 있다. 국내 치료제 개발 상황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와 로슈는 각각 먹는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해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는 먹는 치료제 쪽으로 이제 공이 좀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읽었던 뭐 기사 중에서 요게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정부의 어떤 방역 방침도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드 코로나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코로나의 승리를 해가지고 코로나를 퇴치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결국 코로나에 졌기 때문에 야 이거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확실한 대책과 대안들을 준비들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걸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활짝 열어버리면 이번 당장 겨울에 야 이거 확진자 이거 3,000명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님의 인터뷰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셀트론의 코로나 치료제가 굉장히 이거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어떤 내용이기도 한데요. 위드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적과의 동침이다. 치명률 낮다고 안전한 질병이 아니다. 위드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의 공존이죠. 백신을 맞아서 안심한 채 일상 회복이라는 선택지를 고르는 상황이 아니다. 위드아웃 코로나에 코로나 없는 일상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하고 같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결국은 바이러스가 선택한 거다. 위드 코로나는 승리 아닌 패배의 결과다. 오 위원장은 위드 코로나로 국내 방역 체계를 전환하게 된 원인을 코로나19에 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우세 변이가 되면서 거리두기는 물론 백신 접종으로도 더 이상 유행을 막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주간 국내 델타 변이 검출률은 99.5%로 집계됐다. 야, 이거 국내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확진자가 델타 변이에 이제 감염됐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구나. 이게 막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또 변이 이런 식으로 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4차 유행의 규모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확산을 피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적과 동침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아닌 바이러스가 선택한 상황이라는 점이죠. 정부는요, 결국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인 기준 80%, 60세 이상 고령층은 이제 뭐 정말 100% 돼야 될 건데 이제 기준을 90% 이상의 백신 접종 완료율을 제시했다. 일단은 이게 위드 코로나 갈 때 이 약간 좀
약간 좀 기저질환 있는 성인들이 위험할 거고, 이제 뭐 40세 이상, 50세 이상,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무조건 위험하고, 예, 이분들이 위험한 거잖아요. 젊은 층이나 어린 아이들은 이 치명률이 거의 낮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가 위험한 게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 다 백신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치료제가 완벽하게 구비돼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그리고 병실도 완벽하게 이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4,000명, 5,000명 확진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진짜.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 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만 찾아서 퍼져나갈 것이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고령층 미접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백신을 맞춰야 한다. 어디 양로나 이런 데 진짜 다니면서 무조건 강제로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 가기 전에는 분명 완벽한 어떤 대비를 해놓고 해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게 단순히 독감이 아니죠. 이게 폐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걸렸다가 이제 회복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폐렴입니다. 이 숨을 쉬기 힘든, 이 전체 심각해지면 휴육증도 심각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감처럼 되는 거지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거 폐렴 걸린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고령층에 대한 폐렴 가까운 질병이고 5개월 대비해서 의료 체계를 확충을 해야 된다는 거를 명확히 우리는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드 코로나 가게 되면 결국 이제 폭증할 의료 수요, 감당할 의료 체계가 확충이 돼야 된다. 결국 이제 중환자 수 폭증할 수도 있고요. 이 병원 이제 병상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가게 되면 독감도 같이 또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굉장히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제가 필수적이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머크 치료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고, 일단 지금 당장 셀트론의 치료제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양들이 있고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의 필요성이나 수요가 지금 급감한다든지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이럴 리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를 좀 약세로 만든 주 요인이 요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파산 위기에 있는 지금 헝다그룹 주식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 정지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공시가 안 돼서 잘 모르죠. 기사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지 매체에서는 계열사 지분 매각설이라고 합니다. 증시 불안 속에서 중국 정부가 헝다 구제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 게 조금 불확실성을 좀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참 알 수가 없죠.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불안 심리가 여전하다. 그 점을 한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홍콩 시장에 상승되는 헝다그룹의 주가가 이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는 듯 하면서 올라오다가 이제 거래 정지를 먹어버리니까 시장이 또 이제 불안감이 또 증폭되는 거죠. 요 내용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완연하게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거기에 이제 맞는 부합되는 또 이제 수혜를 보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또 이런 기사도 나왔네요. 인천항의 월드 크루즈 내년 3월부터 운영 재개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픈이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휴 뒤에 강세가 전망되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리오픈 수혜주가 실적 동반해서 이제 모멘텀이 강력하게 좀 불기 때문에 가장 최선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 5개 한번 매겨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휴 기간 동안 남북 경협 관련해가지고 또 호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약간 테마단이라 가지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가 모멘텀은 별 3개 드릴 정도로 상당히 클 수 있죠. 남북 연락선이 개통됐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남북 경협 수혜주가 지금 같은 어떤 약간 좀 지지부진하고 지수단으로 이제 부진한 어떤 장세 속에서는 테마단으로 이제 세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주 중에서 이제 리오픈과 같이 겹치는 것들 있잖아요. 예, 뭐 아난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쌍으로 이제 모멘텀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도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연휴 기간 동안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가 인도에서 2위였는데 인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1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최초라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국내에 머물러 있던 그런 콘텐츠의 어떤 위력이 글로벌로 확장되는 그런 흐름에 있는 그런 어떤 초입부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확장으로의 어떤 리레이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11월 달이 되면 그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에 또 출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컨텐츠의 어떤 공급 확대, 지속적인 공급 확대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또 글로벌 그런 어떤 OTT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이게 뭐 단발성이 아니라 상당히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별 3개 줄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다.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 업종, 에너지 업종이 대표적이죠. 아까 이제 석유나 이제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리오픈이 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또 이렇게 또 되살아날 수 있는 거죠. 비행기 뜨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기로 돌입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은행주들 좋은 어떤, 그래서 별 2개 정도 드릴 수 있는 약간 좀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업종이죠. 그래서 연휴 뒤에 강세가 전망되는 업종은 이렇게 좀 되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쪽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저점 매수 대상의 종목군들을 바텀 피싱, 바닥을 이제 잡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소식이 하나 좀 나온 게 있는데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만드는 회사로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세레스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돼 있죠. 요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파이프라인, 대표 파이프라인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위약 대비해가지고도 항균 내성 유전자의 현장 감소가 이제 확인됐고, 8주간 이제 지속됐다는 내용인데요. 뭐 이미 이제 요 파이프라인은 네슬레 쪽에 글로벌 권리를 이제 6천억 원에, 거의 6천억 원이죠. 한 5천억 원? 5,500억에서 6천억 사이 정도 될 건데, 그 정도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중반에 FDA 이제 신약 승인 신청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또 좋은 어떤 호재가 되는 것 같고요. 당장 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워낙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또 하향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당장은 반영 안 될 수 있겠지만, 이 분야가 계속 또 이제 기대되는 그런 분야라는 거는 또 확인되고 있다. 요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그 CS 윈드가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9%. 그래서 이 친환경 쪽에서, 풍력 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1위 기업이고, 국내에서. 근데 이제 이 기업이 특별하게 이렇게까지 밀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리포트 한번 보면요. 3분기 실적 전망이 컨센을 크게 하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요 생산 기지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 조업 활동이 좀 제한됐다는 부분이 결국은 생산해야 될 물량이 뭐 그 다음 분기로 좀 이연되면서 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9월 들어서는 인력이 대부분 좀 복귀하면서 연간 매출, 그러니까 이제 4분기에는 그 생산하지 못한 게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연간 매출액은 전망치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컨센 대비 하회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추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닐 텐데, 일시적으로 좀 급락 형태가 나온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체크드리고, 이쪽에 대한 그 트렌드는 너무나 명확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CS의 윈드의 역할이라든지 또 포지션도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CS 윈드는 중장기적으로 좀 뭐랄까 괜찮은 추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약세가 뭔가 좀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 시장은 과도하게 좀 반응한 게 아니었을까, 이 정도 한번 좀 코멘트를 드리고요. 그래서 CS 윈드 주가를 보면 이렇게 중장기 평선을 완전히 깨버리는 음봉이 크게 나와버렸죠.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좀 많이 했고 외국인도 좀 매도를 많이 했네요. 어쨌든 좀 일시적인 어떤 실적에 저할 테니까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선에선 좀 하락이 멈출 거라 보는데 일단 지수가 안 좋으면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 인적 분할을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좀 강조를 드릴 만한 포인트는 그 아마존하고 같이 서비스를 하는 이제 그 직구 서비스죠.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요즘 광고도 좀씩 나오는데 우주 패스입니다. 우주. 여기 이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무료 배송, 무료 포인트,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SK텔레콤이 또 OTT 웨이브 서비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혜택이 제공되면서 꽤나 이제 파장을 좀 일으킬 수 있는, 특히나 이제 국내 3위 온라인 커머스 업체로 레벨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적 분할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 분할되면 지금보다 분할된 걸 합산하면 더 높은 가치를 낼 것이다 하는 게 좀 전망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시장의 악세도 불구하고 사실상 굉장히 강한 어떤 추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고 좀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SK텔레콤은 조금 더 시장의 어떤 지금 뭐 매크로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조정의 어떤 기조보다 훨씬 더 뭐랄까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보면요, DLENC, 이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이제 내일 나올 건데 미리 이렇게 나왔는데요. 3분기 주택 매출, 또 친환경 시설 수주, 탄소 포집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성공적인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뭐 해외에서도 EPC로 또 유명한 기업이고 수주도 이제 많이 따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스 가격이라든지 또 이제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또 이제 중동 쪽이라든지 또 이제 다른 국가들 뭐 남비 쪽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그 수주 가능성도 좀 높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국내에서도 아크로라는 어떤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옛날 대림이잖아요. 굉장히 좀 요즘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DLENC 상당히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낮다고 평가돼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 실적 대비해서 퍼가 한 4.5배, 내년도 한 4배.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부담 없이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밸류 수준 아닐까 싶고요. 주가도 뭐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부담이 없는 뭐 이격이 벌어져가지고 막 급등하고 있는 그런 구간도 아니죠. 그래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건설 업종이 헝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약간 좀 분위기죠. 센티멘트상 좀 안 좋은 어떤 주가 흐름인데 저는 기회로 본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홀딩하는 게 맞고, 만약에 들고 있다면 건설 업종의 주요 이제 핵심 종목들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지금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큰 위기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혹여라도 이제 예상보다 좀 많이 빠지는 하더라도 그거를 매도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괜찮은 업종의 대표주들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구간은 조금은 이제 딱 이제 자신의 어떤 심리를 탄탄하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매크로가 때로는 이제 약간 좀 마귀 같은 정말 역할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좋은 종목을 막 빼앗아 가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 그리고 전망되는 그런 업종의 대표주들은 사실상 너무 시황 변동에 치우치지 않고 저는 꽉 쥐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도 별로 좋진 않았고, 또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안 좋을 수도 있죠. 새벽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3일 연휴 잘 쉬셨죠? 충전 되셨길 바라고. 하여튼 내일부터 또 화이팅 하고 또 성공 투자를 위한 또 여정 계속 동행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